중령공감썰 민원인썰 1편 구청 민원실은 이상한 바다입니다. 물은 없는데 파도는 있습니다. 번호표가 밀려옵니다. 저는 계약직 장구 직원이었습니다. 직함은 보조, 실상은 방파제였습니다. 아침 9시 문 열리자마자 첫 번째 민원인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봉투를 겨드랑이에 끼이고 표정은 이미 전투태세였습니다. 여기 담당 누구요? 번호표도 안 뽑고 직진 돌격이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번호표 먼저 뽑아주세요. 그 말이 성냥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세금만 얼마를 냈는데. 세금은 만능 열쇠처럼 꺼내지만 문은 잘 안 열립니다. 서류를 보니 본인 인감이 빠졌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도장은 집에 있고 분노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래? 지금 처음 봤습니다.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유턴했습니다. 뒤에서 대기 번호들이 숨죽인 간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배웠습니다. 민원실은 행정공간이 아니라 감정 정류장이었습니다. 중령공감썰 민원인썰 2편 소리 지르는 민원인은 오히려 정직합니다. 폭우처럼 오고 갑니다. 진짜 어려운 건 조용한 분들입니다. 번호표 들고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눈만 움직입니다. 창구를 스캔합니다. 차례가 되면 봉투를 천천히 엽니다. 서류가 완벽합니다. 정리, 분류, 포스트잇까지 이런 분이 말합니다. 제가요 3번 왔습니다. 톤이 낮을수록 난이도는 높습니다. 처리 불가 사유를 설명하면 화를 안 냅니다. 대신 기록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웃으면서 묻습니다. 그 웃음이 공문보다 무겁습니다. 한 번은 그런 분이 2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관련 규정 전부 출력해서 제가 틀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알았습니다. 민원은 싸움이 아니라 지구전이었습니다. 중령공감썰 민원인썰 3편 점심시간 직전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였습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법보다 감정이 먼저 나옵니다. 번호표 기계는 쉬고 싶은데 사람은 몰려옵니다. 금방 끝나죠. 이 말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간단하다는 민원은 대개 서류가 복잡했습니다. 위임장 하나 빠지고 신분증 사본 흐릿하고 주소 한 글자 틀리고 설명하면 다들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걸 융통성 있게 행정에서 융통성은 칼날 위 외줄타기입니다. 한번 풀어주면 다음은 기준이 됩니다. 4편 어느 날 아주 정중한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90도로 인사하고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은 창구 직원들이 서로 받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서류였습니다. 토지 상속, 공유 지분, 이해관계인 7명, 퍼즐이 아니라 미로였습니다. 2시간 같이 정리했습니다. 끝나고 가시면서 귤 2개를 놓고 갔습니다. 그날 당 충전보다 마음 충전이 먼저 됐습니다. 진짜 폭풍은 단체 민원이었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10분이 동시에 화난 상태. 대표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보고 왔어요. 이 말 다음엔 대개 틀린 정보가 붙습니다. 인터넷 캡처 한 장이 법보다 센 날이 있습니다. 설명은 학생기 없이 콘서트였습니다. 가장 곤란한 건 눈물 민원이었습니다. 울면 규정이 흔들립니다. 사정 좀 봐주세요. 이 말은 도장보다 압력이 셉니다. 마음은 이해하고 처리는 못해드리는 그 사이가 지옥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화내던 분이 다음 달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서류 완벽, 태도 차분, 처리 끝나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엔 미안했어요. 그 한마디에 야근 피로가 녹았습니다. 사람은 한 달 만에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민원실에는 전설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직원 이름을 다 외우는 분, 법조항을 번호로 말하는 분, 민원이 아니라 방문 연재입니다. 퇴근 직전 마감 3분 남기고 뛰어오는 발자국 본능적으로 압니다. 길어집니다. 시계는 가는데 민원은 시작입니다. 몇 년 하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민원인은 적이 아니라 급한 사람입니다. 창구는 심판대가 아니라 번역기였습니다. 분노를 절차로 번역하는 자리. 민원실에는 지인이 공무원이다. 카드가 있습니다. 조용히 꺼내는 분도 있고 탁 치듯 놓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성우 가정이랑 친해. 이 말이 나오면 신기하게도 더 원칙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친할수록 기록이 또렷해야 했습니다. 전화 한 통 걸리면 모든 통화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더 느려집니다. 빠르게 해달라는 말이 오히려 시간을 묵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 탑3가 있었습니다. 잠깐이면 되죠. 전에는 해줬는데요. 인터넷엔 된다던데요. 행정의 세계에서 잠깐은 30분. 전에는 다른 케이스. 인터넷은 평행 우주였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 있고 아들은 말리러 왔습니다. 설명하는 동안 아들이 계속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해. 순간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보호자가 자식이었습니다. 처리 끝나고 아들이 저에게만 작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그 집 사정 같았습니다. 민원실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어느 달엔 상속, 어느 달엔 부동산, 어느 달엔 지원금, 뉴스 한 줄이 창구줄을 만듭니다. 검색어가 대기 번호가 됩니다. 가끔 아무 민원도 없는 분이 옵니다. 그냥 물어보러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절차를 설명해 드리면 노트에 받아 적습니다.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이제 좀 안심이네요. 그 말 한 줄이 성과급보다 따뜻했습니다. 진짜 고수 민원인은 화를 안 냅니다. 자료를 냅니다. 판례를 냅니다. 유사 사례를 냅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합니다. 그 앞에서는 목소리보다 조항을 꺼내야 했습니다. 폭언도 들었습니다. 욕도 들었습니다. 신기하게 집에 가면 기억이 흐립니다. 대신 감사 인사는 오래 남습니다. 덕분에 됐어요. 이 말은 귀에 붙습니다. 잘 안 떨어집니다. 민원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솜씨가 아니라 속도 조절이었습니다. 빠르면 놓치고 느리면 막힙니다. 설명은 엘리베이터처럼 해야 했습니다. 층층이 멈추지 않게. 퇴직하는 날 단골 민원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요즘 안 보이더라.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 잠깐 서 계시다가 말했습니다. 여긴 사람 상대하는 데라 쉽지 않았을 텐데 그 한마디가 퇴직금 봉투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민원실은 서류가 오가는 곳 같지만 사실은 사정이 오갑니다. 도장은 잉크로 찍히지만 결정은 한숨 위에 찍힙니다. 중년이 되고 보니 이해가 늘었습니다. 화내는 사람도 쫓기는 사람이었고 따지는 사람도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창구는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민원실에는 오늘만 특별히 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번은 듣습니다. 오늘만 좀, 이번만, 저 진짜 급해서. 사정은 매번 진짜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거절은 차갑게 하면 부서지고 따뜻하게 하면 길어집니다. 말의 온도 조절이 기술이었습니다. 서류를 던지는 사람보다 서류를 접는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한 장 한 장 정확히 접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럼 절차대로 하죠. 절차대로 하자는 말이 전쟁 선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 민원실이 상담실이 됩니다. 본론은 3분, 인생사가 20분, 사업 망한 이야기, 자식 걱정, 병원비 이야기. 창구는 서류 받는 곳인데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시간은 밀리지만 차마 자르지 못합니다. 한 아주머니는 항상 간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사탕 한 봉지. 피곤하지? 민원은 까다로웠습니다. 서류는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사탕은 정확했습니다. 달콤함과 난이도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그분이 증명했습니다. 25편 민원실에도 침묵의 줄이 있습니다. 대기자 전원이 조용한 날, 그날은 오히려 긴장됩니다. 폭풍전 고요처럼 한 명이 크게 터집니다. 평균은 언제나 깨지려고 존재했습니다. 한 번은 외국인 민원인이 왔습니다. 말이 잘 안 통했습니다. 번역 앱을 켰습니다. 문장은 맞는데 뉘앙스가 틀렸습니다. 불가합니다가 절대 안 돼로 번역됐습니다. 기계는 정확했고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그날 이후 손짓이 더 믿음직했습니다. 비오는 날은 민원이 거칠어집니다. 젖은 신발, 막힌 도로, 엉킨 일정. 사람은 날씨를 들고 들어옵니다. 우산의 물기까지 분위기에 떨어집니다. 가장 곤란한 질문.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방법은 있는데 쉬운 길은 없을 때 정답은 설명서 한 장, 표정은 절망 한 장. 도움은 드리지만 구해드리지 못하는 자리, 그 경계가 늘 아팠습니다. 민원 처리 끝나고 뒤돌아가며 중얼거리는 말들. 그래도 친절하네.
생각보다 괜찮네. 별거 아니네. 작게 말하지만 크게 들립니다. 등 뒤 평점이 진짜 성적표였습니다. 추가 마무리 구간 오래 하고 나니 사람 표정만 봐도 첫 문장이 예상됐습니다. 화난 사람, 지친 사람, 부탁하러 온 사람 다 다른 얼굴로 오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일이 제일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됐고 그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오래 기억됐습니다. 민원실은 서류 처리장이 아니라 인생 교차로였습니다. 민원실에는 시간 계산이 다릅니다. 5분만요는 보통 25분입니다. 설명 5분, 반박 7분, 이해 3분, 다시 질문 10분. 벽시계는 둥근데 체감은 톱니바퀴였습니다. 서류가 완벽한 날도 문제가 생깁니다. 전산이 멈춥니다. 대기번호는 늘어나고 모니터는 생각 중입니다. 사람은 기다리기 싫어하고 컴퓨터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날은 제가 대신 욕을 먹습니다. 기계 대신 사람이 사과합니다. 저번 담당자는 해줬어요. 이 문장은 유령 직원이 말하는 느낌입니다. 죄에 보면 그런 처리 기록이 없습니다. 기억은 종종 희망적으로 편집됩니다. 민원실에도 계절 민원이 있습니다. 봄에는 이사, 여름엔 영업신고, 가을엔 토지, 겨울엔 난방지원, 행정도 철을 탑니다. 서류에도 제철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젊은 청년이 왔습니다. 계속 긴장한 표정. 말끝마다 죄송합니다를 붙였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리 사과부터 했습니다. 처리 끝나고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세상에 작아진 어깨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담당한 분도 있습니다. 이거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무와 가능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안 되는 건 태도가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가장 긴 하루는 마감 10분 전에 시작됩니다. 꼭 그때 복합 민원이 들어옵니다. 관련 부서 3곳, 확인 전화 4통, 서류 9장, 시계는 퇴근, 업무는 출근. 민원실 유머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도 거기로 가고 싶습니다. 속으로만 합니다. 밖으로 하면 민원 하나 더 늘어납니다. 칭찬 민원도 있습니다. 정말 드뭅니다. 게시판에 친절냈다 한 줄 올라오면 그날 창구 분위기가 조금 밝아집니다. 한 줄이 형광등 하나 켭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깨닫습니다. 민원은 사람이 제도와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창구는 완충제입니다. 딱딱한 규정과 급한 마음 사이에 끼워진 얇은 스펀지. 눌리지만 없으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필요했고 버거워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기가 중년이 많이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민원실에는 유독 월요일이 깁니다. 주말 동안 쌓인 일과 주말 동안 쌓인 감정이 같이 들어옵니다. 문 열자마자 목소리 온도가 높습니다. 월요일은 업무 시작이 아니라 감정 해빙일이었습니다.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엉킨 실타래 앞에서 꺼내는 작은 가위였습니다. 사람은 복잡하면 더 화를 냅니다. 단순해지면 조금 늘어집니다. 민원 서류 중에는 사람 냄새나는 종이가 있습니다. 오래된 등본, 빛바랜 계약서, 접힌 자국 많은 위임장. 종이는 얇은데 사연은 두껍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저도 가끔 속으로 같이 묻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한 사람 때문에 단순해질 수 없고 사고 한 번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편의보다 사고 방지가 먼저인 세계였습니다. 한 번은 같은 민원으로 3번째 온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노, 2번째는 체념, 3번째는 공부. 법조항을 줄줄 외워왔습니다. 사람은 필요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민원실에는 눈빛이 먼저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차분한데 눈이 급합니다. 그런 분은 대개 뒤에 일정이 아니라 사정이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올립니다. 규정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다른 데서는 된다던데요. 이 말은 지역마다 다른 규정을 하나로 묶는 주문 같습니다. 행정은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지점마다 레시피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가끔 민원인이 직원 위로를 합니다. 이런 일 하려면 성격 좋아야겠네. 웃으면서 넘기지만 정답이었습니다. 성격이 아니라 회복력이 필요했습니다. 금방 털고 다음 번호를 부르는 힘. 번호표를 잃어버린 분도 많았습니다. 제 번호였는데요. 번호는 기억보다 냉정합니다. 기계는 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합니다. 기계 대신 미안해합니다. 오랜
민은 창구에 앉아 있으면 사람의 앞면보다 뒷면을 더 보게 됩니다. 말은 거칠어도 사정은 절박했고 태도는 딱딱해도 속은 불안했습니다. 중년이 되고 나서야 이해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편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막혀서 옵니다. 민은 실은 불편의 입구이자 해결의 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원실에도 단골이 있습니다. 카페 단골처럼 자주 오는 분. 업무가 많아서가 아니라 인생 이벤트가 많은 분입니다. 상속, 이전, 정정, 변경, 서류보다 삶이 바쁩니다. 가장 난감한 질문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하려면 제가 더 많이 알아야 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일상말로 바꾸는 작업. 행정통역사 역할이었습니다. 서류 이름이 너무 비슷한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증명, 사실확인, 사실조회. 이름은 형제인데 용도는 남입니다. 여기서 한 번씩 다들 길을 잃습니다. 지금 바로 되나요? 즉시 처리와 즉시 결과는 다릅니다. 접수는 지금, 결정은 나중. 사람은 시작보다 끝이 급합니다. 민원실에는 속도전과 정확전이 동시에 열립니다. 빨리 해달라 하고 틀리면 안 된다 합니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같이 밟는 주문이었습니다. 56편. 어느 날 한 분이 초콜릿을 놓고 갔습니다. 아까 한해서 미안 포장지보다 문장이 달았습니다. 사람은 뒤늦게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민원 내용보다 호칭이 더 중요한 날도 있습니다. 아저씨 한 번에 온도가 오르고 선생님 한 번에 온도가 내려갑니다. 단어는 작은 온도 조절기였습니다. 전화 민원은 표정이 없어서 더 어렵습니다. 말투 하나로 상황을 추측해야 합니다. 침묵 2초가 현장 20초 같습니다. 가장 슬픈 민원은 사망 관련 서류였습니다. 가족관계 정리, 말소 정리 종료. 행정 단어는 담담한데 손은 떨립니다. 도장은 찍히지만 마음은 멈칫합니다. 민원실에서 배운 건 법보다 사람, 절차보다 사정이었습니다. 규정은 선이고 사람은 점이었습니다. 선은 고도인데 점들은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일이 창구였습니다. 중년이 되고 돌아보니 그 자리는 세상 축소판이었습니다. 크게 화내는 사람도 작게 고마워하는 사람도 다 지나갔습니다. 번호는 사라졌지만 표정은 남았습니다. 민원실 시계는 다른 것보다 느립니다. 5분이 15분처럼 흐릅니다. 대기하는 사람의 시간과 처리하는 사람의 시간이 서로 다른 강을 탑니다. 가끔은 민원이 아니라 하소연이 접수됩니다. 누가 들어주면 되는데 서류 대신 기가 필요한 날 도장은 못 찍어도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서류 한 장이 집 한 채 값일 때가 있습니다. 등기 한 줄이 재산의 운명을 바꿉니다. 종이는 가벼운데 무게는 철근급입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이 말이 나오면 이제부터 토론입니다. 검색과 규정의 맞대결. 대부분은 캡처 화면이 졌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수수료 더 받는 거 아니죠? 이거 기록 남죠? 이거 추적되죠? 신뢰는 도장보다 늦게 지킵니다. 반대로 전부 맡기는 분도 있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말이 제일 무겁습니다. 알아서의 범위가 우주급입니다. 중년 민원인의 특징, 예전 이야기를 꼭 붙입니다. 1997년에 내가 말이야, 현재 서류인데 과거가 첨부 파일로 따라옵니다. 젊은 민원인의 특징, 결론부터 묻습니다. 그래서 돼요, 안 돼요? 가정은 생략, 결말만 요청, 행정은 스포일러가 불가합니다. 가장 조용한 창구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말수가 적은 분은 사정이 깊습니다. 질문이 적을수록 사연이 깁니다. 민원실에는 미세한 눈치가 필요합니다. 목소리 높이, 서류 잡는 힘, 한숨 길이, 기약게 없는 기상 관측수였습니다. 어떤 분은 매번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기억이 아니라 불안이 반복되는 겁니다. 설명은 복사 붙여넣기가 안됩니다. 지난번에는 된다 했는데요. 행정의 영원한 유령 문장, 지난번의 누군가와 지금의 내가 다른 사람입니다. 시간도 규정도 변합니다. 점심시간 직전 민원이 가장 복잡합니다. 배고픔과 행정은 궁합이 나쁩니다. 위장은 공복, 창구는 만석, 마감 5분 전 달려오는 발걸음, 세상 모든 급한 일은 항상 늦게 출발합니다. 숨찬 설명, 젖은 서류, 구겨진 신청서. 민원실은 작은 사회 실험실이었습니다. 규칙이 있고 감정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중년이 되니 알겠습니다. 사람은 서류처럼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다음 번호가 기다립니다.
민원실 의자는 이상하게 딱딱합니다. 편하면 싸움이 납니다. 불편해야 빨리 끝납니다. 행정용 의자에는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가끔 서류보다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신청 사유란에 인생이 적히는 날이 있습니다. 도장 없어서 3번 왕복 1번 마침내 찍고 나서 한참을 보십니다. 잉크 한 번에 고생이 응축됩니다. 원본 맞죠? 이 질문은 실내의 체온검사입니다. 복사본의 시대에 원본은 아직 기적입니다. 서류를 비닐에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월의 방식입니다. 비에 젖지 말라고 인생도 그렇게 싸서 들고 옵니다. 어떤 민원은 정답이 없습니다. 최선만 있습니다. 둘 다 손에 안 보는 길을 찾는 일, 그게 진짜 업무였습니다. 화를 크게 내던 분이 마지막에 작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치 소음을 씻습니다. 제일 무서운 민원인 조용하고 메모 많이 하고 사진 찍는 분, 감정은 잠그고 증거만 챙깁니다. 민원실에는 전선 같은 분이 있습니다. 여기 20년 다녔어요. 출입문이 거의 지문 인식 수준입니다. 설명은 끝났는데 눈빛이 안 끝난 분, 이해는 했지만 납득은 못한 상태. 행정의 벽과 마음의 벽은 두 겹입니다. 중년 이후 민원은 자기 것보다 부모 것, 자식 것이 많습니다. 인생이 대리 접수로 바뀝니다. 글씨를 잘못 써요. 신청서를 대신 써드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손이 떨립니다. 서명은 삶의 심전도 같습니다. 어떤 분은 결과보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명 3번, 확인 2번, 재확인 1번, 안심도장까지 찍어야 끝입니다. 민원실의 진짜 고수는 말을 줄입니다. 짧게 분명하게 반복 없이 문장은 칼처럼 써야 베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억나는 건 진상도 아니고 특히 케이스도 아니었습니다. 끝에 인사하고 가던 평범한 분들 수고하세요. 그 말이 퇴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